자동차와 반도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제조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제조업의 혁신을 앞당기는 신기술의 하나로 금속 부품의 손상을 금속이 자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술인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임도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이 인지 가능한 금속 부품 시스템인데요.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금속 부품의 표면이나 그 내부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하여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부품의 어떤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인공지능은 금속 부품의 종류와 사용한 센서, 학습한 현상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인공지능 없이 우선 센서 자체로 1차원적인 기능만 보면 온도 센서면 온도 상태, 스트레인 게이지와 같은 변형 센서면 변형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센서 내부의 원리를 보면 열이나 외부 힘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양을 측정하고 이를 온도나 변이 단위로 환산하여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의미한 부품의 상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저항값만 변하는 양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저항값의 그래프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떤 특정 외부 요인에 의해 금속 부품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금속 부품을 체결하고 있는 여러 개의 나사 중에 어떤 나사가 부분적으로 풀렸는지 완전히 빠졌는지 금속 특정 부분의 마모 문제, 피로 파괴 문제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연구진이 촬영한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우선 잠깐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그럴까요? You must be a sinner. You must be a hammer. You must be a hand. 네, 앞서 영상에서 연장이나 손으로 금속 부품에 충격을 가하는 걸 보셨는데요. 네.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충격이지만 저렇게 부품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구성이 떨어져 부서지게 되는데 그런 피로 파괴 문제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재미있는 것은 금속 부품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외부 물체가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또한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금속의 어느 부분이 현재 하중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부품이 어떤 손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상을 가하는 물체가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 정말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기계는 작은 부품 하나만 손상돼도 완전히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자, 이런 인공지능 그 부품 문제 그 진단 서비스가 진단이 이어진다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생산 장비들은 쉼 없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네. 그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고장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은 생산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안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에서 아주 약간의 제품의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단일 공정이 아닌 여러 공정과 여러 장비를 거쳐서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단차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최종 완성이 되었을 때는 심각한 불량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마다 단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단차의 원인은 단순히 하나의 제조 장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조 장비들로부터 누적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후 조치로 뒤쪽 공정에 갈수록 원래 설계 도면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단차를 보정하기 위해 일일이 수정하여 품질을 개선을 하고 있고 사실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속 부품 손상을 예측할 수 있으면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질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개발하신 문제를 적용하는 것, 상용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제조기업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품질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팩토리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서 실험 영상으로 봤던 기술처럼
부품 내부에 센서나 반도체를 넣어 일체형 부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연구진은 국내 한 자동차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생산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장치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사전 조치로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화 연구를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그 부품 표면에 붙이는 방식과 부품 내부에 넣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금속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얻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경제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 부품이 사용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센서가 그 풍화작용으로 유실되거나 파손, 회로,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아무래도 외부 표면으로부터 간접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으면서 깊은 내부의 특성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금속 부품 내부에 센서를 심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금속 제조 공정은 주로 18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주로 열에 아주 강한 섬유 형태의 광섬유 센서만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섬유 형태의 경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스템이 아무래도 고가인 경우가 많고 실제 광섬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센서도 극히 제한적인데요. 저희는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 열에 취약한 센서들 모두까지 아무 손상 없이 금속 내부에 심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예. 센서를 부품 내부에 넣는 게 또 어떤 기술을 적용해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기존 금속 제조 공정과는 달리 레이저와 금속 분말 기반으로 한 층 한 층 적층을 해가면서 만드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했는데요. 네. 적층 중간에 센서가 고온의 레이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회피하면서 금속 내부에 안전히 심기도록 하는 공정입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센서, IC 칩, 반도체 등을 다양한 금속 내부에 안전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속 부품 내부에 아무 곳이나 센서가 심기게 되면 그로 인한 부품 전체의 강도나 피로 특성의 그 기계적인 특성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기술도 함께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3D 프린팅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DFAM 또는 Topology Optimization이라고 불리는 경량화 설계 기술인데요. 사실 예전에 금속은 무조건 강하고 단단하기만 하면 되었다면 최근 전기 자동차나 하늘을 나르는 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경우에 네. 금속 내부에 불필요한 살을 비워냄으로써 강도나 피로 특성은 좀 유지를 하면서도 무게를 최소화해야만 하는 수요에 따라 해당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한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여 금속 내부를 어떤 기계적인 열화 없이 비워내도록 센서 설계, 그 내부 공간을 설계를 하여 센서를 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품을 주물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네. 지금은 3D 프린트 방식으로 이제 그 열이나 레이저를 피하면서 센서가 온전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맞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도입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금속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비교적 고가의 공정이기 때문에 네. 전투기 산업이라든지 비행기, 우주 발사체, 의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그러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대한 센서 일체형 금속 부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만 보면 우선 해당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서의 적용 위치와 종류, 개수를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해외의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면 보통 하나의 시스템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넘나드는데요. 예. 이를 대규모 공장 전체에 적용하려면 실제로 그 디지털화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그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마 흔히 보실 수 있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의 스트레인 게이지나 이런 그 저가의 센서를 아주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그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대형 공장의 여러 장비의 경제적인 디지털 전환을 하고 이제 품질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수님은 사실 기계공학도이신데 네.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인공지능 분야 자체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들 위주로 빠르게 고도화가 되고 있고 네. 이미 높은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더욱 참신하고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기계공학과 같은 분야 전공자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수준은 이미 궤도에 올랐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혁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메인 지식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도로서 그러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계공학과 AI가 만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이제 뛰어들으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의 연구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율이 28.4%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생산과 관련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제조업의 디지털화, 어쨌든 제품성이 높아지면 무엇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용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유니스트 정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